네, 이제 오늘 이어질 내용은 정책 네트워크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뭡니까? 정책 과정의 권력 모형이었고 그 권력 모형에서 가장 핵심 엘리트주의 다원주의를 배워봤어요. 다른 모형들도 있지만 엘리트주의 다원주의가 핵심이고 제일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리고 그런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같은 기존 권력 모형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게 정책 네트워크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네트워크는 우리 엘리트주의만 봐도 현대 행정에 잘 안 맞잖아요. 현대 사회에 잘 안 맞아. 또 다원주의 뭐 나름 그래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잘 맞긴 한데 그래도 뭔가 설명이 단순해. 뭐 엘리트주의 국가 뭐 사회 전체적인 엘리트가 있다.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지배한다. 다원주의 아니야. 권력은 사회에 분산되어 있어. 너무 이분법적이죠?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해. 그래서 정책 네트워크는 더더욱 현대 행정에 복잡해진 정책 과정 그리고 요즘 정책은 그냥 누가 주도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책마다 다르잖아요. 그런 정책별로 참여자도 그렇고 양상도 그렇고 상호작용도 그렇고 다 다른 점을 반영하여 정책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정책 네트워크의 핵심 자, 요 내용 또 여기 이어지는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배운 기존 권력모형과 비교했을 때 특징이 되는 거예요. 기존 권력모형과 비교하면 기존 권력모형은 너무 국가, 사회가 위, 아래 이렇게 위냐 아래냐 어디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굉장히 이분법적인 논리였는데 정책 네트워크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모형이 되는 거예요. 대안적인 권력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다? 요새는 정책별로 다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여러분들 정책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공무원 시험 정책에 대해서 관심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공무원 시험이 바뀐다 그럼 거기에 참여도 하고 의견 제시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정책도 많죠? 이렇게 정책마다 참여자들이 다 달라. 그래서 옛날에 이분법적인 구분으로는 정책마다 참여자들이 다 다르고 참여자가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니까 상호작용도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책 네트워크는 자 이제 정리가 되죠. 정책별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정책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상호작용합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목적이 비슷한 사람들은 같이 협력도 하고 목적이 다른 사람들은 경쟁도 하고 이런 상호작용. 그리고 이런 참여자들 간에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네트워크라고 하죠. 이걸 정책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개념 좀 잡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특징들은 다 뭐다? 기존 권력망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정책 결정이 굉장히 부분화,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정책별로 따로따로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연구하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엘리트가 주도해, 뭐 사회가 주도해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고. 그다음에 정책 과정, 참여자들이 다양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 참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동태적인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별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에서 누가 중요한 거예요? 참여자가 중요한 거지 뭐.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연구한다니까? 그래서 참여자,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를 두고 물론 이제 이 경계라는 게 참여자가 나갈 수도 있고 비참여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경계는 뭐 고정된 건 아니고 유동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기존 권력망과 비교하면 경계가 있다라는 점.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다. 그다음에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규칙을 두고 있어요. 이건 뭐냐? 참여자들끼리 우리 서로 박터지게 자기 이익만 주장하고 싸워. 뭐 이럴 수도 있고, 야, 우리 요 부분을 같이 협력하자. 우리가 협력하면 우리 공동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우리 모두가 좋아질 수 있어. 협력하면 협력할수록 더 힘이 세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마다 규칙들이 또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규칙이 존재하고요. 이건 뭐다? 참여자들끼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각종 활동에서 자기들끼리 정하는 규칙 혹은 뭐 국가가 정한 규제라든가 규칙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여자 간 자원의존을 중시하게 되는데 자 자원의존 별거 아니고요. 뭔가
함께 협력하려면 주고받으면서 협력하는 거 아니겠어? 뭘 주고받아? 서로의 자원을 주고받으면서 협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아직은 제가 예시를 안 들었기 때문에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설명하고는 다르다라는 점을 캐치를 했을 것이고, 그것만 해도 우리 세상에서 제일 쉬운 라이브 강의 세절시에서는 뭐 그 기본 컨셉은 잘 잡은 겁니다. 근데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어떤 정책 네트워크, 부동산 정책 관련 정책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다고 해봅시다. 부동산 정책은 참여자들이 이해관계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죠. 집 가진 사람, 집값 올려! 집 없는 사람, 세입자들, 집값 내려! 이런 식으로 극명하게 갈리죠. 그래서 이들끼리는 협력하기가 참 힘들어요. 서로 그냥 자기 이해관계만 주장하면서 박터지게 경쟁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뭐 해볼까?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임. 특정 정치인이 뭐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다, 뭐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지하는 정책 네트워크도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같다. 목적이 비슷해요. 협력이 좀 잘 되겠죠. 같이 정책도 연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너는 지지자 아니잖아, 너 안 껴줘, 이럴 수도 있고, 경계가 좀 뚜렷하겠죠. 근데 부동산 정책은 그냥 아무나 자기 주장하면서 막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마다 정책 네트워크 참여자가 다 다르고 네트워크의 특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각각 연구해야 된다. 정책 네트워크 모형. 그리고 뒤에 연결된 내용은 정책 네트워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주된 모형, 하위 정보 모형, 정책 커뮤니티 이슈 네트워크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세 개 특징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본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고, 기존 권력모형과 비교한 특징 여기서 끊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건 안 한 이유가 있겠죠. 별거 없어요. 그냥 사회학에서 이런 분석이 있는데 행정학에도 정책학에도 적용했더라. 자, 가보시면 정책 네트워크란 1번 참여자들의 교호작용은 상호작용이 복잡한 거예요. 어쨌든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연계, 네트워크를 중요시 합니다. 그렇다면 참여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행위자들, 참여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서로 치열하게 박터지게 경쟁하는가, 아니면 같이 협력적으로 같은 정책을 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정책 네트워크에서 정책 결정의 부분화,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는 거예요. 단순히 엘리트가 주도해서 경제 성장해 이런 게 아니라 정책마다 특징이 다 달라, 이걸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4번 정책 과정에 대한 국가 중심 접근법, 엘리트주의 같은 거, 사회 중심 접근법, 다원주의 같은 거,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게 정책 네트워크다. 기존 권력모형과 비교되는 특징, 출제 포인트,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